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빠졌는데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까? 네, 저희 연휴가 끝났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국내적으로는 4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4.3%라는 그런 좋지 않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 좋지 않은 실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수출 관련주보다는 코로나19 여파에 이어지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에 시장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월 한 달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섹터가 바로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이번 5월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 그 부분에 있어서 KMW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력 감소에 따른 5G 투자 본격화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신장비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트래픽 폭증에 따른 향후 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캐펙스 증가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라쿠텐 그리고 노키아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한 단계 실적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는 2분기 실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쿠텐을 비롯한 일본의 통신 4개사로부터의 공급 물량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3월 국내 통신 3사로부터 매출이 또 재개가 됐고요. 또 중국 통신 3사 장비 입찰 공고 이후에 중국의 ZTE의 최근 필터 공급 물량 증대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미국까지 다양한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1,000원이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라인 5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앞서서도 이미 KMW를 추천해 주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5G 업종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5월 6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각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집중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국내 역시 통신 3사의 이 5G 투자가 재개가 될 것이고요. 중국 역시 이번 달에 양해가 있죠. 양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중국 역시 좀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도 향후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내와 중국 향이 먼저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이후의 분위기 역시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달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재미없었지만 오히려 5월 달 시장이 조정받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통신 장비 섹터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저는 KMW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린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KMW뿐만 아니라 이노와이어리스나 관계된 여러 가지 회사들 같이 이 통신 장비 섹터 전체를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1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과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1% 넘는 낙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1924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가 4% 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8,0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SK하이닉스 83,7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삼성전자가 4% 넘는 급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가깝게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이 오늘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5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20만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4% 가까운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 관련 종목들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1% 넘는 낙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이 삼성물산이 현대차 제치고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3% 가까운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0만 3천 원대 그리고 현대차는 1.6% 넘게 하락을 하면서 9만 2천 원대 오늘 10위권까지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낙폭이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64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1% 가까운 이 하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95,100원대 그리고 CJ ENM이 지난주 수요일에 시총 7위권에서 다시 3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2% 넘는 하락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랐던 만큼 내리는데 125,3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4위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세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5위권입니다.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92,800원대 현재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일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은 전체적으로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는 3% 넘는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9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KMW가 1.6% 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6만 원대 깨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0.6% 약보합권 76,6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가 지난주 수요일에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9위권에 완전히 자리 굳혔습니다. 오늘도 9위권이고 1%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9,200원대 그리고 휴젤 10위권 자리하고 있는데 2%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9만 1,900원 오늘 시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2% 넘는 급락 출발 예상되면서 1900선도 오늘 좀 위태해 보입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또 길게는 뭐 이번 달 자체에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4월 달에 많이 올랐죠. 3, 4월에 그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했던 폭을 빨리 만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총선과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정부에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5G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를 했었고 자유주행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러닝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를 했었고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순환매 섹터를 통해서 발표를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제는 그 모멘텀이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조선소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를 했었는데 조선소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중국이 1위고 국내는 어떻게 보면 수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슈를 통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 상승력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었던 한 달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5월에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들이 다소 좀 미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 거래일, 이 거래일 미국장에서는 굉장히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히 뭐 미국장에서 뭐 이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실적적인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 머스크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 상승폭도 막아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경영적인 부분 측면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국내 시장도 뭐 일시적인 그 정책을 통해서 상승폭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에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되지 못했던 기업들이 속속 나오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흐름들이 다소 안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의 흐름들은 5월 달에는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전만큼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전에 그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피의 흐름은 1,400까지 이제 떨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된다 하면은 한 못해도 1,700 아래까지는 일단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 나왔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개별주의 장세의 흐름들을 계속 5월에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의 흐름이 좀 많이 변동폭이 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는 게 좋겠고요. 금일자 아마 그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지만 너무 크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절대 뛰어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냥 좀 더 지켜보시는 흐름대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그 사이클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인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낫겠고요.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눈여겨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추가적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점차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확진자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감두기가 5월 6일부터 풀리고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주들이 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번 연휴 때 다들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많이 놀러 가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19는 코로나19대로 가지만은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비성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소비 활성화를 굉장히 좀 시킬 수 있는 모습들도 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음식 소비주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의식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오늘자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베트남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좀 그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트남과의 좀 마찰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풍토와 흐름들, 그 문화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 나라의 공장을 짓는다 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오래 살 수 없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조율을 해가면서 마찰적인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나중에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미에서 다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관련된 부분에서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지만은 이 부분들은 해외
해외와 국내의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와서 그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실적적인 로스율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를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쪼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지금 오늘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내일자는 오르겠지 하면서 단기적인 성향을 통해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좀 섹터를 짚어주셨어요. 일단 경기 방어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업종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정희 소장님께서는 이전에도 좀 관련 종목들을 추천해 주신 바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사실 중국 소비주는 대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좀 셀 수 있습니다. 뭐 코리아나랑 뭐 예를 들어서 토니모리 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셀 수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성향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면세점주들 경우에는 오늘자 하락을 하고 이번 주에 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중에는 여행주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좀 약간 면세점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는 기나긴 휴장일을 뒤로 하고 드디어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금요일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금요일에는 사실상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2%가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2%가 넘게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2% 넘게 빠지는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양 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넘게 빠지네요. 오늘 48,800원대 출발하고 있고 5만 원대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빠집니다. 82,1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56만 7천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가 넘게 빠집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네이버 제외하고 모두 2% 가까운 급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현재 0.7%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게 LG화학입니다. 오늘 4%가 넘게 빠지네요. 36만 1,000원대. 테슬라가 금요일에 10% 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LG화학 당연 오늘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3% 가깝게 빠집니다. 4만 원 더 빠지면서 현재 134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집니다. 하지만 좀 특징적인 것이 다시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점이고요. 10위권에는 삼성물산입니다.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빠지면서 10만 2,500원대 거래 출발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네이버 강보합 제외하고는 모두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어떤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2% 넘게 빠지네요. 오늘 1900선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이 거래 2분 만에 6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637포인트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빠지고 HLB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집니다. CJ ENM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이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 2% 가깝게 빠집니다. 사실상 오늘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휴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하락입니다. 일단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그칩니다. KMW가 1% 넘게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 6만 200원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원대 좀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어서 시젠이 현재 7위권입니다. 2% 가깝게 빠지네요. 9만 1,2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7만 5,600원대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 9위권 그리고 10위권에 SK워터리얼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10위권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15만 7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효조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좀 크게 빠지네요. 코스피 시장 2% 넘게 빠집니다. 특히나 기관이 개장한 지 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가 넘게 빠집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수가 아침에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마 중에서 많이 빠지는 업종을 보면 은행, 항공주, 저가 항공 쪽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은 지난주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는 메이데이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이틀 연속 쉬었지만 미국은 이틀 연속 계속 오픈을 했어요. 그 전일까지 은행주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 급락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항공기 관련된 4대 항공기 미국 항공이에요. 미국 4대 항공 주식을 전부 청산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워런 버핏은 아시겠지만 많이 빠지면 다시 비중을 늘리는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데 오일 관련주들은 오일 생산의 회사는 셰일 오일 관련 회사들 많이 샀지만 항공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팔다가 완전히 비중을 덜어버린 그런 뉴스를 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대북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남북 경합주, 철도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목금 때 가장 큰 안 좋은 악재가 해소된 이벤트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다시 재등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안 좋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안 좋은 경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정도의 조정으로 끝났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지금은 이미 기술적 반등에 따른 조정이다, 단계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과거에 1,500, 1,400, 1,300 이렇게 너무 낮게 주가 지수가 급락해야만 종목을 사겠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수보다는 아직까지 실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많이 빠져있는 종목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항상 주식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업종,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업종을 한번 그중에서 화학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28일 날, 4월 28일 며칠 지난주에 인도 등 주변 록다운 때문에 파키스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파키스탄 아시겠지만 폴리에스터, PTA 연간 50만 톤 생산하는 건데 파키스탄이 아예 봉쇄령을 내려버렸죠. 인도도 봉쇄령이 지금 어제까지 계속 연장이 된 상태고요.
해외뿐만이 아니고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도 이게 이제 MEX, PX 뭐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피자르 알렌이라고 하는데 PX, 메자타 알렌, MEX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라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라인을 지금 이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는 증설을 했지만 지금 생산을 중단을 하고 공정 가동률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인들에게 조금 익숙치 않은 용어이긴 하지만 PX라고 하는 피자라 알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톤당 작년 12월에는 톤당 $700 정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톤당 $45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유를 사와서 SK이노베이션 같은 데서 납사를 원재료를 받아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납사가 원재료예요.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을 파는데 그 톤당 가격이 절반 정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이제 만연을 하고 있죠. 동사뿐만이 아니고요.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고 SK종합화학도 지금 공정률을 15%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GX,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등도 정기 보수에 나서고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점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가격 대비해서 원재료 가격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이 팔고 있는 최근 엔드 제품의 매출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매출은 빠져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빠진 만큼 덜 빠지고 있어서 제가 뉴스가 안 좋을 때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고요. 실적은 분명히 원래 분기당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게 총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분기당 뭐 2,500억 정도 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2,500억이 아니고 230억 정도로 작년 분기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급락할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아로마틱 관련돼서 지금 이 동사가 LG 그 타이탄 갖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쪽에. 거기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첨단 소재 관련된 그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200억이 아니라 200억 정도 되면 어닝 쇼크인데 그 어닝 쇼크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돋보이는 게 계속적인 시세 투자, M&A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예전에 이게 이제 삼성케미칼이었는데 요거 롯데케미칼로 편입을 했거든요. 요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똑같이 세웠어요. 결국은 첨단 소재에 특화되어 있는 롯데케미칼도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GS 에너지하고 롯데케미칼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 4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최초에 1,600억 롯데케미칼에서 납입을 했는데 이게 2023년 3년 이내에는 총 8천억 원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지금 이제 뭐 1쿼터 안 좋을 거고요. 2쿼터는 1쿼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원료가와 매출의 스프레드 때문에 다시 2천억 원대로 영업이익 회복을 할 건데 점진적인 턴어라운드가 계속이 될 거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동사가 1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에 1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동사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NCC라고 해요. 근데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는 ECC라고 해요. 에탄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매출이 동사 전체 매출의 25% 정도까지 투자를 늘릴 거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투자 계획은 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지 않거나 M&A가 되지 않은 그 계획이 캔슬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동사는 꾸준하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 M&A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9% 정도여서 가격이 작년 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는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날 때 동사는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점점점
원료가와 메치유가의 스프레드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21만 원 아래에서 좀 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저는 말씀드리지만 손절하는 것보다는 혹시 주가가 20만 원 내려가면 조금 더 사셔서 추가 확대하셔가지고 단가지 맞추고 많은 수익을 내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는 염정팀장의 유비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4위와 3위에는 이 홍성민 팀장의 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4위의 종목은 매드팩트 올라와 있는데 반정미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3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잘못 나가고 있네요. 반정미 소장님의 종목이고요. 3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7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와 1위에도 모두 다 반정미 소장님의 종목인데 파미세 2위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103%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1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110%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1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급해드렸듯이 4위권에는 반정미 소장님의 매드팩트 올라와 있고요. 3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6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현재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미 소장님께서는 주신 종목들이 탑5 중에서 3개가 현재 올라와 있어요. 반정미 소장님만 따라가면은 이 시장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의 매드팩토 좀 리뷰 들어볼게요. 현재 목표가 6만 원도 넘어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매드팩토는 그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그 벡토서틱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유럽 인증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가 바로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이 테라젠 이텍스는 유전자 관련된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사실상 코로나19를 통해서 테라젠 이텍스가 부각을 받았던 모습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통해 그 유전자 진단 키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부각을 받은 것이지 바이오 쪽에는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테라젠 이텍스도 점차적으로 그 유전자 관련된 부분들 또한 바이오 치료제나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분업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드팩토는 테라젠 이텍스가 최대 주주로 있지만 사실상 테라젠 이텍스와 비슷한 회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테라젠 이텍스의 그 유전자에서 국내에서 넘버원이었던 그 부분들을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연구를 통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매드팩토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일자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한 85,000원까지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목표가를 85,000원대까지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카스텔 바작입니다. 예. 이 카스텔 바작은 그 패션 그룹 형지로부터 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되어서 설립된 업체로서 특히 이제 골프 의류 및 골프 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는 뭐 점차 그 약간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작년의 경우에는 드라마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스폰을 많이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 광고로서도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기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골프웨어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장 이후 조정을 받았고요. 올해 1월 시진핑 그 방문 이슈로 인해서 상승 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대체적으로 3월부터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 기업은 패션 부분에서 특화된 기업으로 이전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빨리 만회를 해줬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점차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 그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야외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이 카스텔 바작은 골프 웨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상 코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골프웨어에 마스크를 장착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소비주 쪽에 상승폭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시진핑 방한 기대를 통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그 중국 1인주 패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특히 이러한 기대치는 2천억을 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가스대 파작을 좀 크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유럽에 또 런칭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착화를 통해서 끝나게 된다면은 점차 사업 확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3월에 그 추세가 전환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권영순 그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3본부 체제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내실 경영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그 경영 중심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전에는 좀 약간 미비했던 흐름들에서 경영화를 정상화를 시키고 또한 그 경영화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 중심의 쇼핑몰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모를 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대 파작은 어떻게 보면 중국 사업과 또한 앞으로 유럽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채널 확대와 조직 개편 또한 확진자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의 상승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거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재생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해당 소재를 기반한 그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즉 바이오는 바이오지만 재생과 관련된 바이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조정을 좀 세게 받았고요. 조정폭을 받은 다음에 올해부터 다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소 좀 아쉽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하고 그 일전에 지지구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 갱신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3월 24일 저점 갱신을 한 뒤에 추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그 3월에 상승했던 폭의 3분의 2 이상을 빨리 치고 올라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00선을 돌파를 했고 계속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현재 그 매물대 진입, 두턴 매물대 진입이 42,000원에서 44,000원 부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 나아간다면은 못해도 빠르게 5만 원 이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전에 콘주란이라는 그 관절강 주사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콘주란이 무릎 골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 부위에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비싼 의료적인 부분들을 적용이 됐던 모습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급유가 적용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매출적인 역할을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업체로서는 아무래도 코롱 티슈진이 인보사와 좀 어느 정도 좀 대두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코롱 인보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 폭삭 망했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좀 더 부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보톡스 사업도 좀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그래서 올해 첫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경쟁업체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톡스가 있는데요. 그 메디톡스도 폭삭 지금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오히려 매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보톡스의 첫 매출이 발생됐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두 기업들의 큰 기업들을 제쳐두고 반사 이익의 효과를 통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보톡스 사업은 중국 진출 파트너를 통해서 진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이오와
보톡스 관련된 모습들을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매출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3상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5년 상장 이후 현 주가의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외인간 기간에 매수세가 굉장히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빨리 만회를 하면서 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7,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파미셀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람데시비르와 관련된 이슈로 좀 엮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또 이 종목은 반종민 소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신의 종목을 리뷰한다는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많이 올라가서 뭐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매수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일전에 제가 한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지정을 했던 네. 그 2차 목표가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딱 25,000원 터치를 하자마자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된 보고서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었다가 사라졌죠. 갑자기 사라졌죠. 그 WHO에서 잘못 냈다. 네, 그 맞아요. 부분에서 반박을 게시판에 했고요. 유출이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은 하긴 했습니다.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지금 한 27,000원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좋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관련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그램과 관련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그램도 3명 중에 2명은 회복을 했다. 투여된 환자에 대해서 회복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들 셀그램까지도 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매수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기엔 늦었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계속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빅텍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뭐 19%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3,2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찍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은 뭐 김정은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테마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8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나타난 모습들을 봤을 때는 방산주가 굉장히 좀 역행을 맞을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겠거든요. 하지만 뭐 부분에서 뭐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언정 계속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김정은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한다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오히려 이 빅텍이 많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서 지지구간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미시스코입니다. 오늘 2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활용과 관련해서 국책과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세미시스코가 이번에 5월에 또 전기차의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만회가 되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뭐 정상화가 된다 한다면 자동차 종목들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소차, 전기차도 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다음 세대는 자율주행차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당연히 자율주행 이슈는 클 수는 있죠. 클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레벨 3까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벨 3까지는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상 4, 5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율주행은 일시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보게 된다면은 모든 섹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일시적인 수익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레벨 4를 개발을 한다. 그 부분에서 이슈가 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3와 관련된 부분 또한 국책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이 종목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오히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좀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전에 상장을 했을 때 이후로부터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이후에 뭐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폭을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다시 추세가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단기적으로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레벨 3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레벨 4의 개발의 착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레벨 5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완전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에는 다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레벨 4의 중간 성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 이상까지는 좀 기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 실적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영우 D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1분기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1분기 매출액이 증가가 한 114%, 영업이익도 이제 18억으로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일단은 그 성적표를 내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에도 양호한 이런 매출을 예상보다 좀 잘 시현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그 실적 개선세가 작년 그 3분기 이후 지속되는 게 역시 올해까지도 지속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효자 역할을 했던 것은 그 OLED 검사 소프트웨어인 그 비전 알고리즘 기술 이것이 이제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최근 들어 갖고 이제 OLED의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자체는 그래도 지속되는 것이 이제 올해 국면입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 재개라든가 중국의 이제 OLED 투자 확대 이런 그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때 이 회사는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매출 증가세가 더욱 이제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향 매출 확대와 이제 마진 개선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이제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비싼 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 시가총액은 한 500억 정도 하고 있고 실적 흐름 자체가 이제 지속되는 이런 흐름에서는 또 장기적인 흐름에 주가의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장이 조정받는다 해도 낙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그 1,650원 정도 이런 장중 저점의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은 현재 2% 넘게 급락하면서 190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별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장중한 때는 19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일단 매도 폭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 이 개장한 지 32분 만에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매도폭은 더욱더 큰데 3,4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특히나 금투 쪽에서 오늘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연기금 측에서도 1,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개인의 매수하네요. 오늘 개인의 매수폭이 더욱더 큽니다. 5,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종목들 하락으로 2% 넘는 급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0.7% 하락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3% 넘게 빠집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삼성물산이 10위권까지 빠졌고요. 4% 가까운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2% 넘는 이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 하락폭을 점차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635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거의 8포인트 올려내면서 4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합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하네요. 기관만이 매도하는데 260억 원에 그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98,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외국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에 그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은 상승폭 다시 한번 확대시킵니다. 4% 넘는 급등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오 일부 종목만이 상승하는 가운데 KMW부터 머트리얼즈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특히나 CJ 2% 넘는 급락 나오고 있고 SK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불안합니다. 8원 넘게 오르면서 1220원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재 시장은 기존에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이제 코로나19로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갈등, 미중 무역 갈등이 기존에 이제 좀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를 받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과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오늘 악재로 어느 정도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지수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가 지금 11선을 모두 이탈을 아침에 했다가 일단은 반등은 어느 정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000선까지 한 번에 V자 반동이 나오기에는 일단 지금까지 뭐 경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점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 하시기 바라고 매집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 개인들이 벌써 6천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 코스닥은 개인 외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개인들이 방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희귀금속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재점화가 되면서 이런 우려감에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 중단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중 무역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관련해서도 아침에 좀 상승을 줬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시공테크가 대장으로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월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습기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인데 파세코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뒤에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충제 관련해서도 저희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미셀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이제 신풍제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기존에 낙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가 단기 반등이 발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여름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름 관련해서는 이제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부분, 신일전자 같은 종목들 같은 맥락인데 제습기 관련주들이랑 이 부분도 천천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석유 스토브 수출 및 빌딩, 가전제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일단 다른 것보다 여름용 제조 가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며, 냉방 그리고 제습기 또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창문형 에어컨이 계속 이슈가 됐었거든요. 일단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판매량도 굉장히 많아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주고 지금 살짝 쉬고 있는데,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신다면 단기 수익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4,500원까지 달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일단 손절가는 짧게 12,5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